다음은 7번 고은숙. 동화 제목은 개와 고양이와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강에 나갔다가 어부가 잡은 잉어를 보았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잉어가 얼마나 슬프면 눈물을 다 흘릴까. 이보시오. 이 잉어를 내게 파시오. 할머니, 이렇게 큰 잉어는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사시겠어요? 할머니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답으로 이 구슬을 드릴게요. 구슬에게 소원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할머니가 강에 놓아준 잉어는 용왕의 아들이었어요. 용왕의 아들이 준 구슬은 참으로 신통방통했지요. 구슬에게 집 좀 다오 하면 집이 뚝딱 생기고, 쌀 좀 다오 하면 쌀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구슬 덕분에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강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봐요, 할머니. 그 신통방통한 구슬 좀 구경합시다.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이리저리 보는 척하다가 가짜 구슬과 슬쩍 바꾸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커다란 집도 사라지고 많던 쌀도 없어졌지요. 영업,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가져갔나 봐. 멍멍아, 우리가 구슬을 찾아오자.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으로 들어가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가져간 구슬을 어서 찾아와. 안 그러면 한 입에 먹어버릴 테다. 구슬을 찾아올 테니 제발 접어먹지 마세요. 깜짝 놀란 쥐는 요리조리 구석구석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구슬을 찾아왔어요. 야호!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멍멍아, 어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강을 건너기 위해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영아,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을 물고 있는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너 혹시 구슬을 강에 빠뜨린 건 아니지? 잘 갖고 고양이는 대답을 하다 그만 구슬을 강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너 때문에 구슬을 빠뜨렸잖아. 고양이 말에 서운해진 개는 혼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고양이는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슬이 떨어진 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왔어요. 배가 고팠던 고양이가 물고기를 콱 물자 물고기 배에서 연근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신이 난 고양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구슬을 돌려줬지요.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야옹아, 이제부터 너는 집 안에서 지내거라. 야옹. 할머니가 고양이만 집안에서 키우며 이뻐하자 개는 고양이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 후로 개와 고양이는
서로 보기만 하면 싸우는 사이가 되었대요. 김유경. 동화 제목은 노래 잘하는 악. 노래하는 것에 영 자신이 없는 다영이는 내일 학교에서 열릴 노래 발표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국으로 뛰어갔죠. 아저씨, 노래 잘하게 하는 약도 있어요? 뭐? 노래 잘하게 하는 약? 그런 약은 없어요? 내일 노래 발표에 나가야 하는데. 다영이는 아저씨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다영아, 노래 잘하게 하는 약 줄까? 정말로 그런 약이 있어요? 정말 그런 약이 있나 봐요. 다영이의 가슴은 쿵닥쿵닥 뛰었어요. 아저씨가 약봉지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건 노래 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약이란다.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엔 노래를 꼭 30번 불러야 해. 30번씩이나요? 집으로 돌아온 다영이는 약봉지에 있는 노란 알약 2알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어디 불러볼까?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10번, 20번, 30번. 이제 노래에 자신이 생겼어요. 자, 그럼 노래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노래 발표회가 시작되었고, 다영이와 친구들은 모두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자,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김다영. 1등을 한 다영이는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 1등 했어요. 이게 다 노래 잘하게 하는 노란 알약 덕분이에요. 다영이는 약국 아저씨께 달려가 자랑했어요. 축하한다. 그런데 노래 잘하게 하는 노란 알약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30번 연습 때문이었어. 노란 알약은 종합영양제란다. 종합 영양제? 그럼 제가 먹었던 게 노래 잘하게 하는 약이 아니고 영양제였던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니? 다영이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네, 아저씨. 저는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은 3번 박은영. 동화 제목은 햇님이가 사라졌어요. 은호도, 제이도, 선진이도 모두 왔는데 해님이만 오지 않았어요. 해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늦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오다가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해니미는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해니미는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해니미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해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뭐,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해니미는 새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둘은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난 해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럼. 지금부터 너를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들꽃반 친구들은 해니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죠. 깜짝쿵, 깜짝쿵. 해니미가 안 오자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곱슬머리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우리 해니미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해니미를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잊고 있던 해니미의 여러 모습이 떠올랐어요. 애니미가 보고 싶어. 친구들은 해니미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얼굴이 까매서 반짝반짝 빛나. 친구들은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까맣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우리 해님이 못 봤니?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인형 같아. 이번엔 양에게 물었어요. 네.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곱슬곱슬하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이번엔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해니미를 말하는구나. 해니미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고개를 돌린 해니미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니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22번 이준수. 동화 제목은 따라쟁이 도깨비. 아주 먼 옛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던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좋은 집이 아니라 이런 집에서 살게 하여 미안할 따름이요. 아니요, 서방님.
고치면 새집 같을 거예요. 저는 청소부터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기 좋아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거든요. 심심했는데 잘했다. 어떤 장난으로 골려줄까? 따라쟁이 도깨비는 생각했지요. 늦은 저녁, 짐을 다 정리한 남편이 부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다. 이 방 안에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는 거지?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는 거지? 부부는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거꾸로 말하기로 했어요. 거꾸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따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나왔소. 소왔나 보여. 소왔나 보여. 어서 와서 밥 드세요. 우리 밥 먹읍시다. 다시 엄마밥 리우. 다시 엄마밥 리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려워서 못 따라하기는커녕 더 재미있어 하지 뭐예요? 이런 저런 방법도 통하지 않자 부부는 시름시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말을 할 수 없게 된 부부는 하루 종일 너무 답답했지만 꾹 참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부부가 말을 하지 않자 도깨비는 너무 심심해서 몸을 베베 꼬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도깨비가 먼저 물었어요. 아이, 심심해. 아저씨, 아줌마,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은 속으로 옳거니 하며 도깨비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심심해. 아저씨, 아줌마,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엥? 나를 따라하네? 따라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엥? 나를 따라하네? 따라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부부는 계속해서 도깨비를 따라했어요. 따라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났지요. 아이, 재미없어. 나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그만. 참다 못한 도깨비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도깨비는 부부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은 4번 이혜림. 동화 제목은 분홍 토끼와 거북. 바람 솔솔 부는 넓은 들판에 분홍 토끼 한 마리. 집 밖으로 나와 깡총깡총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생쥐, 개구리, 꼬꼬닥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줄넘기를 하던 분홍 토끼는 쌩쌩 바람을 가르며 깡총깡총 뛰어가 앞장섰어요. 달리기는 내가 제일이야. 생쥐, 개구리, 꼬꼬닥이 분홍 토끼를 보며 소리쳤어요. 쭉쭉쭉쭉쭉쭉. 우와, 깨꿀. 분홍토끼는 꼬꼬꼬꼬꼬꼬 바람처럼 빨라. 꼬꼬꼬꼬꼬꼬. 들판 저쪽 호숫가에 거북이 한 마리. 낮잠 자고 깨어나 두리번 두리번. 저기서 숲속 친구들이 달리기를 하네. 모두 땀 뻘뻘 열심히 달리네. 거북도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나도 달리기가 좋아.
거북이가 토끼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분홍 토끼야, 안녕. 넌 정말 빠르구나. 토끼는 거북을 보고 생각했어요. 느릿느릿 거북은 걸음도 느려. 토끼는 느린 거북이가 조금 우스웠어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말했죠. 거북아, 우리 경주할래? 좋아, 좋아. 오, 누가 이기나? 그래, 저기 저 언덕 위 단풍나무까지 가자. 게임 스타트. 분홍토끼가 쌩쌩 바람을 가르며 달려갔어요. 느릿느릿 거북은 기어갔어요. 그래도 숨이 찼어요. 옆에서 지렁이가 꼬물꼬물 기어가면서 말했어요. 거북 따위는 나도 이기지. 쌩쌩 달려가던 분홍토끼가 달리다 말고 뒤돌아보았어요. 어? 느린 뭐가북 아직도 그 자리네. 아, 지루해. 나는 낮잠이나 한숨 자러 가야겠다. 분홍토끼 쿨쿨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어요. 산들 바람은 솔솔, 바람 속에서 불향기 폴폴. 그리고 분홍토끼는 거북이는 엉금엉금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헉헉 헐떡이면서 쉬지 않고 엉금엉금 토끼 곁을 지났어요. 언덕 위 나무가 살랑살랑 잎을 흔들며 거북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어서 와. 거북은 땀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토끼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맙소사 맙소사, 거북이가 이겼어. 으하! 토끼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밤 언덕 위 하늘에 동그란 달이 떠오르고 행복한 거북은 꽃잎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토끼는 곰곰 생각에 잠겼답니다. 왜 내가 졌을까? 오늘의 교훈.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보다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얕보면 안 돼요. 오늘의 동화 끝. 감사합니다. 다음은 14번 조은. 동화 제목은 깜깜해도 괜찮아.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놀이동산에 갈 때 우리 아빠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대신 운전을 하는 엄마 옆에서 다정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에 있는 꼬마 자동차는 언제나 아빠가 운전을 해요. 자, 꽉 잡아. 꼬마 자동차가 나갑니다. 빵빵. 놀이동산에 가면 나는 아빠랑 손을 꼭 잡고 걸어요. 그럴 때 나는 앞에 보이는 걸 아빠에게 이야기해주지요. 아빠, 왼쪽에 커다란 관람차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제일 큰 놀이기구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저 멀리에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롤러코스터도 있어요. 으아, 저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빠, 조심하세요.
5발자국만 더 가면 계단이 나와요. 나는 아빠한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이야기해줘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어도 우리 아빠는 혼자서 다닐 수 있어요. 아빠에겐 든든한 지팡이가 있으니까요. 자, 다들 여기서 기다려.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톡톡 쳐가며 길을 걷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찾아내요. 이렇게 밖에서는 내가 아빠를 도울 일이 많지만 집에서는 아빠 혼자서 무엇이든 척척해요. 놀이동산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빠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나를 위해 달걀도 부쳐주고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셨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옷을 뒤집어 입혀주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는 슈퍼맨처럼 무엇이든 잘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바로 숨바꼭질이에요. 오늘은 꼭 아빠가 못 찾는 곳에 숨을 거랍니다. 아빠, 이제 숨을게요. 나를 찾아보세요. 그치만 아무리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디 숨었는지 금방 알아내거든요. 자, 찾았다. 아이 참. 아빠는 앞을 볼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볼 순 없지만 귀로 움직이는 소리도 듣고 코로 냄새도 맡고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단다. 그럼 아빠는 모르는 게 없겠네요? 그럼 우리 가족들에 대한 거라면 더더욱 모르는 게 없지. 아빠, 이제 졸려요. 그림책 읽어주세요. 그래? 아빠가 그림책 가져갈 테니까 방에 가서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렴. 어두운 밤에 불을 끄고 있으면 방 안은 온통 캄캄해져요. 하지만 캄캄해도 괜찮답니다. 우리 아빠는 캄캄한 곳에서도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거든요. 점자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읽어주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정말 멋져요.